안녕하세요, 마코장입니다. 주변에서 항상 사람들로 붐비던 식당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를 보셨나요? 저 집 장사 진짜 잘 되던데 왜 문을 닫았지? 하고 의아해 하셨을 겁니다. 오늘은 그 이유들을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당에 손님이 많으면 그 식당이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는 장사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매출이 높더라도 높은 임대료나 인건비 때문에 실제 수익은 미비할 수 있습니다. 서울 홍대의 한 유명 치킨집은 항상 붐비지만 월세 1,000만 원에 재료비, 인건비까지 감안하면 남는 게 거의 없다고 합니다. 결국에 사장님은 고된 일에 지쳐서 가게를 접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 어떤 요인들이 이 식당 운영을 어렵게 만들까요? 식당 경영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요인을 짚어볼게요. 비용 상승, 최저임금이 상승된다거나 임대료를 집주인이 갑자기 올려달라고 한다거나 특정 품목의 식자재가 폭등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식당 운영에 있어서 큰 부담이 됩니다. 서울 명동의 한 유명한 냉면집은 수십 년간 손님으로 붐볐지만 임대료가 급격하게 올라가서 수익이 거의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에 문을 닫았죠. 또 하나가 경쟁 심화입니다. 성공적인 식당이 등장하면 주변에 비슷한 컨셉의 가게들이 우후죽순 생기게 되죠. 미투 브랜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쟁이 심화가 되고 나눠 먹기가 되면서 결국에 다 같이 죽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트렌드가 계속해서 변화하기도 하는데요. 소비자들의 취향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고객을 잃게 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유행하던 탕후루 매장들, 한 매장 건너서 한 매장이 빼곡하게 한 상권에 몇 개나 있었던 거에 대비해서 지금은 장사가 잘 되지 않는 그런 간격이 흔히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무리한 사업 확장에 따른 실패가 큰 요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나가 성공하게 되면 무리하게 지점을 늘리다가 여기에서 벌어서 여기에 또 다 까먹는 그런 게 있다 보면 분점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원이 계속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실상 계산을 보면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GFFG에 대해서 올렸는데 GFFG도 노티드나 다운타운으로 굉장히 높은 매출과 수익을 올렸지만 나머지 10개 가까운 브랜드가 전부 다 적자가 나면서 전체가 적자가 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온 것처럼요. 이런 경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또 이외에 내부적인 경영 문제도 큰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커지다 보면 사장님 혼자로서 안 되기 때문에 파트너십을 맺기도 하고요. 또 가족 경영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또 직원들과의 불화 등도 폐업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불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F&B 브랜드가 부부 갈등으로 인해서 헤어지게 되는 경우도 몇 군데가 있죠. 예전에 아딸 브랜드도 그렇고요. 최근에 또 유행했던 감자빵 브랜드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브랜드가 줄어들게 되었죠. 또한 개인적인 이유로 식당을 접는 경우도 있죠. 건강 문제, 또 은퇴하고 싶어서, 또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런 실패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정산을 통해서 단순히 매출이 높다고 안심하는 게 아니라 수익성을 철저히 분석하고 비용 구조를 명확히 파악을 해야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떡볶이 매장이 매달 매출이 일정했지만 임대료와 재료비와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메뉴 가격을 조정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매장도 정산을 꼼꼼하게 하고 매출 대비 인건비나 재료비, 임대료가 점차 늘어나는 것을 파악을 했더라면 판매 가격을 조금 높여서라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었겠지만 미리 정산을 안 한 탓에 알지를 못해서 결국에 폐업까지 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취향 변화를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고객 설문조사, 어떤 키워드로 어떤 매체를 통해서 왔는지 마케팅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어떤 게 아쉬웠고 어떤 게 발전되었으면 좋겠는지 보통의 손님들은 컴플레인이나 그런 목소리를 내주시지 않기 때문에 설문조사 이벤트를 통해서 손님들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더 알고 손님들의 니즈 파악을 빠르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아래 고정 댓글에 설문조사 예시사항에 대해서 남겨놓을 거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맛과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는 것, 이것 또한 성공의 핵심이죠. 보통 식당이 잘 되다 보면 서비스나 음식 퀄리티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더 위로 가지 못하고 그래프가 위로 쳤다가 고꾸라지는 매장들이 대부분인데요.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적이지만 이게 생각보다 지키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매장이 잘 된다고 해서 사업 확장이 고민 중이시라면 신중하게 접근하셔서 특히 현재 성공에 안주하지 말고 지점 운영의 리스크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어려움들을 만날지, 최악의 상황에서는 내가 대처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그거를 탄탄하게 준비를 한 매장과 안 한 상태에서 분석
점을 내는 것은 천지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은 있죠. 처맞기 전까지는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혁신을 추구하고 배우는 겁니다. 소비자의 니즈는 계속해서 변하고 트렌드도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외식업 관련된 여러 가지 강의들도 계속해서 배우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다양한 외식업 관련된 채널들이 있죠. 거기에서 끊임없이 학습하시고 또 유료 강의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커리큘럼이나 그런 내용들이 괜찮겠다 싶으면 돈 주고도 한번 배워보시고 내 매장에 적용도 해보시고 그렇게 업그레이드 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동네에서 잘 되던 식당이 갑자기 사라지는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앞서 말했듯이 비용 관리, 경쟁 심화, 트렌드 변화, 내부 갈등 등 복잡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잘 기억해두면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는 다른 외식업 성공 노하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